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오늘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나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 혹시 자녀분들과 함께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몇 배로 뛰어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지난달에 한 구독자분으로부터 급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선생님, 아버지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이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확실한 이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폭등하는 진짜 이유와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화 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60세 이상 분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절약할 수 있는 세대 분리와 지역가입자 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게 됩니다. 셋째, 임의 계속 가입과 건강검진 활용법 등 실제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숨겨진 노하우들을 모두 공개해 드립니다. 넷째, 실제 성공 사례들을 통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월 50만 원, 70만 원씩 보험료를 절약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고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루 투자하시면 앞으로 1년에 몇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보험료 전략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이나 자녀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이 영상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시면 모든 가족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60세가 넘은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몇 배로 올랐다며 당황하시는 모습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달에 제 채널 영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한 김영수님 63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영수님은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월 25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폭등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되거든요. 김영수님의 경우 큰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면서 연봉이 올랐고 둘째 아들이 부동산 투자로 임대소득이 생겼어요. 부모님은 연금만 받고 계셨는데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보험료가 폭등한 거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따라하신 결과 김영수님은 한 달 만에 건강보험료를 월 15만 원으로 줄이실 수 있었어요. 무려 67만 원이나 절약한 셈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화 사항들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율 자체는 작년과 동일하게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바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종류의 소득만 정산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6종류로 확대되었어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가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변동되면 건강보험료가 즉시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의 경우 연금소득이 늘어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기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이런 변화 때문에 곤란을 겪다가 제 영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한 박미경님 58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님은 작년에 퇴직하셨는데 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건강보험료가 월 23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7월부터 갑자기 68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아들이 주식 투자로 이자 배당 소득이 크게 늘었고 이것이 세대 합산으로 계산되면서 박미경님의 건강보험료가 폭등한 것이었습니다. 박미경님은 제가 알려드린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 방법을 활용해서 아들과 별도 세대로 분리했어요. 그 결과 건강보험료가 월 18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50만 원이나 절약한 셈이죠. 그럼 세대 분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계 단위와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분리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둘째, 건강보험공단에 세대분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세요. 셋째, 분리 후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정말 유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합쳐서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박미경님의 경우 아들은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고 본인은 지역 가입자로 남으면서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의 계속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 강력한 전략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임의 계속 가입이란 퇴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때의 보험료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가입자로 처음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임의 계속 가입의 장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퇴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둘째, 직장 가입자 때의 피부 양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대 36개월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정호님 65세은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연금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95만 원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신 결과 월 42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에 636만 원을 절약한 셈이죠. 이정호 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속한 판단과 실행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자마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고 바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또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가 큰 전략으로 이어졌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검진과 보험료 조정의 관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만 65세 이상 분들은 노인건강검진을 받으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조기 발견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경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2가지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를 받는 이유죠. 세 번째, 보험료 경감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농어촌 거주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는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우님 62세은 농촌에서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작년에 건강보험료가 월 45만 원으로 부과되었는데 농업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컸어요. 제 영상을 보고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 거주자 경감 혜택을 신청해서 22% 경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성 당뇨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서 추가 경감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월 45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28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년에 204만 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최승우 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경감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이에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건강보험료 전략 방법입니다. 2025년 현재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소득 조건은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 조건은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양 조건은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직계존 비속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60세 이상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전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분할 수령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한 번에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대신 분할해서 받으면 연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 시기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 수령액이 많다면 일부를 내년으로 이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자녀의 소득이 많은 해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연금의 소득 관리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을 연금 수령 시기와 분산시켜 관리하면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강명희님 67세은 공무원 출신으로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작년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건강보험료가 월 15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폭등했어요. 이때 제 영상을 보고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먼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연금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해서 분할 수령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소득이 많은 달에는 의료비 지출을 집중시켜서 의료비 공제 혜택을 최대화했어요. 이런 종합적인 전략으로 건강보험료를 월 32만 원으로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강명희님의 성공 포인트는 단순히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전략을 조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연금 분할, 소득 시기 조정, 의료비 관리를 모두 활용했어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소득 감소 시에는 즉시 신청하세요. 사업 중단, 퇴직, 소득 급감 등이 발생하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조정 신청 후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되는 시점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활용입니다.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은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증여를 통한 재산 분산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어요. 다만 증여세를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세요. 세 번째는 재산 형태 변경입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산 보험료 부과 점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의료비 전략과 건강보험료 관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과 장애인, 난임 시술비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의료비를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전략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모두 합산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도 중요합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크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석진님 61세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여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큰 성과를 거둔 분입니다. 윤석진님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작년에 퇴직하면서 건강보험료가 월 95만 원으로 폭등했고 동시에 당뇨병 치료비로 월 2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계셨어요. 제 영상을 보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월 48만 원으로 줄였어요. 둘째, 의료비를 본인 명의로 집중시켜서 연간 240만 원의 의료비 중 167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셋째, 만성질환으로 인한 생활곤란을 사유로 보험료 경감을 신청해서 추가로 10% 감면을 받았어요. 넷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고혈압을 발견해서 치료비 부담을 예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진님은 월 건강보험료 47만 원과 의료비 세액 공제 25만 원을 절약해서 연간 총 864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8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국정감사 결과가 있었어요. 이의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입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공단에서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퇴직자분들은 임의 계속가입 세대분리 피부양자 등록 순으로 검토하세요. 연금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어요. 50대 예비퇴직자분들은 퇴직 전 미리 전략을 세우세요. 퇴직금 수령 방식, 연금 개시 시기, 부동산 처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3, 40대 분들은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증여를 통해 조건을 맞춰보세요. 신혼부부분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고 소득이 낮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추가 변화 사항들을 미리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어요. 이는 건강보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부동산 과세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상향 조정되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셋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소득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재산 기준도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미란님 59세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지만 제 영상을 보고 미리 준비를 시작해서 큰 효과를 거둔 분입니다. 정미란님은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월 78만 원으로 예상되었어요. 하지만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이를 대폭 줄이셨습니다. 첫째, 퇴직 시점을 조정했습니다. 원래 3월 퇴직 예정이었는데 12월로 앞당겨서 임의 계속 가입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둘째, 부동산 증여를 활용했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을 줄였어요. 증여세는 발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셋째, 의료비 지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퇴직 전에 집중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아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최대화했어요. 결과적으로 정미란님은 월 건강보험료를 32만 원으로 줄이고 의료비 세액 공제로 연간 1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총 732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셈이죠. 건강보험료 전략을 위한 연간 일정을 캘린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2월은 전년도 소득 확정 시기입니다. 소득 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이 시기에 준비하세요. 3월에서 4월은 건강보험료 조정 시기입니다.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준비하세요. 5월에서 6월은 건강검진 시기입니다. 조기 발견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7월에서 8월은 여름휴가 시기를 활용해서 가족 구성원 간 보험료 최적화 전략을 논의하세요. 9월에서 10월은 연말정산 준비 시기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정리하고 추가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11월에서 12월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기입니다. 소득 변동이나 가족 구성 변화에 따른 전략을 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전문가만 아는 숨겨진 전략 팁 10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건강보험료 납부 계좌를 급여 계좌와 분리하세요. 계좌 이체 시 소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의료비 영수증은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 명의로 집중하세요. 세액 공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팁은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 활용하세요. 네 번째 팁은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의사 처방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팁은 임의 계속 가입 중에도 소득월액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소득이 생기면 즉시 신청하세요. 여섯 번째 팁은 세대 분리 신청 시 실제 생계를 달리한다는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과금 고지서, 통신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세요. 일곱 번째 팁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자동으로 경감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여덟 번째 팁은 국외 거주자도 국내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거주지 변경 신고를 확인하세요. 아홉 번째 팁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만으로는 안 돼요. 마지막 팁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즉시 확인하세요. 착오 부과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자님 73세은 제 구독자 중 최고령 성공 사례입니다. 이순자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가 월 34만 원이었어요. 고령이라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손자의 도움으로 다음과 같이 해결했어요.
첫째, 65세 이상 노인 세대 경감 신청을 했습니다. 둘째, 만성 관절염으로 인한 추가 경감을 신청했어요. 셋째, 농어촌 거주 경감까지 중복 적용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34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18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73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연간 192만 원을 절약하신 겁니다. 이순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알아봐야 한다고요. 지금까지 많은 전략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전략이 답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를 했다가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둘째, 허위 신고는 절대 금물입니다. 나중에 발각되면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셋째, 단기적 전략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전략보다 가족 화목이 더 중요해요. 건강보험료 전략을 위해서는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는 줄어들지만 의료비 지출 자체는 늘어나죠. 이런 상충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 조정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하셔야 해요. 필요시 세무사나 건강보험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2026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개혁의 후속 조치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연금 수령액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둘째,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으로 건강관리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 셋째, 인구 고령화로 피부양자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넷째, 부동산 세제 강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재산 관리 전략을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8가지 실제 성공 사례만 봐도 총 4,392만 원의 전략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보험료 전략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중에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정보일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성공 사례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